네, 그러면 3부 채식과 심혈관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심혈관계를 개관을 했고, 2부에 이제 지질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식과 심혈관계를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부, 2부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심장의 무게는 체중의 200분의 1인 300g에 불과하지만 1분의 60회, 여기 나오나? 예, 1분의 60회, 맥박이 60회 정도 되니까. 그렇지, 70. 네. 그 다음에 하루에 8만 6천 회, 1년에 3천만 회의 박동으로 매분 5 내지 6리터의 혈액을 동맥으로 밀어낸대요. 하루에 6톤 정도래네요. 6톤에서 10톤? 대단하네요. 또 평생 15만에서 25만 톤의 혈액이 심장을 통과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데요? 또,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몸에 도달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장에서 가까울수록 굵고 혈액의 이동 속도도 빠르겠죠. 이 때문에 동맥의 벽은 심장의 높은 압력에 견딜 수 있기 위해서 탄력성이 높은 섬유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수축기에 이들 섬유는 늘어나서 에너지를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심혈관 탄력 지수로 또 이제 측정을 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겠지만. 그러니까 건강한 혈관일수록 이 탄력도가 높아야 될까요? 낮아야 될까요? 높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고기 먹는 사람하고 채식하는 사람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또 채식하는 기간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흥미로운 결과인데. 그리고 그 탄력 에너지로 혈액을 신체 각 부위로 밀어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장만으로 혈액을 순환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이 혈관들이 이렇게 근육에 의해서 수축을 하면서 얘들이 흐르게 되는 거라고 이제 주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제 대정맥, 대동맥에서 점점 작아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아까 봤던 거죠? 심장에 직접 연결된 대동맥의 지름은 3cm 정도예요. 그런데 점점 멀어지면서 1cm 정도로 감소를 하고요. 대동맥은 각 신체 기관으로 연결된 소동맥으로 나누어져요. 그리고 소동맥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나누어져서 간이나 장, 신장, 근육 등 전신의 세포에 도착해서 혈액을 공급하게 됩니다. 인체에서 가장 큰 대동맥은 탄력 섬유가 많아서 탄력성 동맥이라고 하고요. 지름이 1cm 이상. 그래서 심장에서 직접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 폐동맥관과 대동맥부인 쇄골화 동맥, 총경동맥 등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벽은 얇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뭐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고요. 시간이 안 나오네. 예? 피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때까지 시간이 없어. 예, 그러네요. 이제 기관마다 다르겠죠, 아무래도. 모세혈관의 지름은 7 내지 10 마이크로미터. 적혈구 하나나 두 개가 겨우 들어갈 정도고요.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 총 1,000억 개 내지 1,600억 개가 있답니다. 총 길이는 6만 내지 8만 킬로미터고요. 모세혈관벽은 아주 얇은 한 개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직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같은 호흡가스가 교환이 되고요. 영양분과 노폐물의 교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 적혈구나 단백질은 통과하지 못하며 백혈구는 아메바 운동으로 모세혈관을 구성하는 내피세포의 연결부를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맥경화는 그때 설명드린 대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점점 이렇게 침착을 해가지고 이제 대식세포가 폼세포, 거품세포로 변한 다음에 여기서 쌓여가지고 이제 축적을 한다. 그래서 막히면 터지게 된다. 그래서 두통이 있다. 이런 분들은 혈관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이상한 거 먹어도 이렇게 아프죠, 사실. 또 뭐 그 상태에 따라 가지고 증상에 따라서 협심증, 심근경색, 허혈성
심근 질환, 우려성 심부전,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인체 내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수록 1,000명당 관상 동맥의 사망자 수는 점점 증가하더라 하는 거였어요. 또 17개국의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 사망자 수를 봐도 이거는 옛날 거긴 하지만 거의 이제 직선관계를 보이고 있고요. 컬린 캠벨이라는 인물이 1970년에 차이나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2,400개 지역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2개의 암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중국 이제 조사 인원만 65만 명을 썼다고 해요. 근데 암 발생이 최대 1000배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중국이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인종도 다양하고 또 식생활도 다양하니까 이제 생활 습관에 따른 이제 질병 역학 연구하기 아주 최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래서 이제 캠벨이 미국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혈액과 설문지를 통해서 48개 질병, 367개 요인의 방대한 데이터를 얻게 됐어요. 정말 끔찍한 놈들이네요. 이게 3일간 먹은 음식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했어요. 이들 결과 미국인은 평균 칼로리의 15 내지 16%를 단백질에서 얻는데 그 단백질 중 80%가 동물성이었어요. 70g 정도. 우리는 지금 70g 넘죠? 중국 농촌에서 단백질 비중은 단지 9 내지 10%였는데 동물성은 10%였고 7.1g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인 평균이 215mg per 데시리터였던 반면 중국인은 100이나 127mg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의 80%는 150mg 미만이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170에서 90으로 떨어지면은 간암, 직장암, 대장암 등 대부분의 암 발생률이 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벨은 칼드웰이라는 의사의 언급을 이제 덧붙였는데 150mg per 데시리터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 상태인 사람들 중에 심장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라. 심장병 안 걸리려면. 뭐 이런 얘기겠죠. 흥미로운 거는 뭐 중국에서 철분도 되게 섭취량이 높죠. 미국보다. 뭐 근데 동물성 단백질을 줬고요. 또 특이한 건 이제 식물성 섬유소가 많아요. 거의 미국의 2배 이상, 3배 가량 되는데 또 지방 섭취량도 전체 칼로리 비율에서 적고요. 전체 총 칼로리는 오히려 중국이 더 많이 먹어요. 중국보다. 미국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쟤네들 고기 좀 많이 먹잖아. 그래도 아우 가면은 전부 고기인데 네. 얘네가 미국하고 다른 게 미국 커피 마시잖아. 네. 근데 얘네는 차를 마신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식품들 중에 콜레스테롤 함량을 보면은 식물성은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마요네즈는 계란이 들어갔겠죠? 또 연어알 510이에요. 100g당.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계란 470 조심하셔야 되고요. 간, 소간 240, 청어, 뱀장어 이런 거 이거 정력에 좋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먹으면 콜레스테롤 양이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게 돼요. 오늘은 이제 못 넣고 다음에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성욕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성욕이 증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에너지를 이제 소진하게 되는 거죠. 저장고에 써 있던 걸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욕구가 증가하는 거지 기능적으로는 오히려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장기 건강은 안 좋죠. 예. 그거는 시력도 떨어져. 또 이제 채식의 심근경색 예방 효과에 대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했고
이제 결론은 채식 식이군이 보통 식이군, 고기 먹는 군에 비해서 관상동맥 질환이 36% 감소했고 관상동맥 사망이 42%, 심근경색은 38% 감소했다. 뭐 완전 채식을 하면 저게 거의 0이 된다는 거죠. 0까지는 아니겠지만 아주 낮아지겠죠, 아무래도. 예. 아까 그 사람 말한 거 몇만 명을 봤을 때도 높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식 식이 패턴은 이제 채식 식이하고 약간 비슷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생선을 먹는 거, 치즈 먹는 거 빼놓고는 거의 비슷한데, 지중해식의 특징은 지방 함량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30% 정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혈관 질환자가 적은데, 그 이유는 섭취하는 지방의 상당 비율이 닭과 불포화 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지방이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콩과 식물이나 통밀빵 이런 섭취량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럽은 통밀빵 먹어요. 예. 그 지중해식 식이 효과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 까만 게 보통 고기 먹는 식이고요. 하얀 게 지중해식 식인데 총 사망자가 10% 정도 났죠. 또 심장병 사망자는 65%가 줄어들었어요. 또 심근경색도 70% 줄어들고요. 또 암도 61%가 줄어들었네요. 놀라운데? 그래서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상대 허혈성 심장질환의 상대 위험도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기 먹는 사람이 100명 걸린다. 그러면 상대 위험도 한 80명 정도 이하로 걸리고 그렇다는 거죠. 심근경색, 여기는 허혈성 심장질환 두 가지 다 감소되더라.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건 또 다른 연구인데요. 견과류 섭취가 한 달에 1회에는 거의 효과가 없어요. 한 달에 3, 4회 또 별로 효과가 없는데 일주일에 1회 내지 4회 먹을 때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먹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죠. 매일 먹어야 고기 생각 안 나. 예. 이거는 단식 100, 1000만, 10만, 100만, 344만 5천 명의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거네요. 이거 상당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채식을 했을 때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섬유소예요. 근데 이 섬유소가 왜 중요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류사에서 이 섬유소 섭취량이 변화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클릭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채집을 해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채집한 음식의 대략 중량 24% 정도가 섬유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년 전에 농경사회가 진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 섬유소 섭취가 한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12% 정도로. 여기서 말하는 퍼센트가 무엇 대 무엇의 비율이에요? 전체 섭취 중량. 네. 중량으로. 예. 예.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지잖아요. 농경사회에 들어가면서. 그러다가 그 농경시대 보면 저희가 보면은 맷돌 이렇게 가는 거, 그죠? 그런 그 돌멩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줄어든 계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돌로 된 제분기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6%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24, 12, 갑자기 6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6%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근데 문제는 한 100년 전에 철로 만든 고성능의 롤러밀이 도전기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백미가 하얀 백미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몇 프로로 줄어들었냐면 지금은 0.24%.
0.24%면 24%의 몇 배죠? 100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섭취하던 섬유수의 100분의 1밖에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1만 년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1만 년은 몇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특히 100년 전까지는 6% 정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6%에서 0.24%. 그러니까 거의 한 2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20분의 1, 25분의 1로 팍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심혈관 질환, 당뇨, 암 이런 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영양학계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결핍의 영양학계였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니까 이런 병에 걸리더라. 이제 그걸 하나씩 밝혀내는 게 재미있었거든요. 막 하나씩 이제 밝혀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 질병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인물은 이제 버킷이라는 인물인데 이 버킷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그 연구를 하러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염병 연구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관찰을 이렇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간다로 갔네요. 60년대 우간다에 갔는데 서구화된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고기 먹는 사람보다 몇 배나 많은 대변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채식하는 사람들, 이제 현미 먹는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동의하실 텐데 변기가 꽉 차잖아요. 한 번 두면은. 그래서 변기 한 2번 누르잖아요. 일반적으로. 애들도 어른만큼 막 싸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막 놀라죠. 애가 이렇게 막 똥을 많이 싸냐고. 그런데 똥 냄새가 안 나고 구수한 냄새라고 막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변들, 그리고 이제 대변이 많은데 또 대변들이 뭐 힘들게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앉으면 그냥 바로 그냥 푹푹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킷이 이제 관찰을 하면서 보고서를 썼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채소를 주로 먹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관상, 심장질환, 당뇨, 정맥류 이상, 비만, 계실염, 맹장염, 담석, 충치, 탈장, 횡격막 탈장, 변비들이 없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은 미국과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었다. 또 서구화된 시기는 부피가 작고 칼로리가 고밀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크죠. 흡수도 빨리 되고 혈당을 팍 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도 막 급격히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파이버 하이퍼시스를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섬유소 가설을 제안했어요. 1975년에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들과 질병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요만한 책이 제가 이제 재본에서 놔뒀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실제로 1인당 하루 고기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대장암 발생률이 이렇게 증가한다. 이거는 이제 제가 채식의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라는 책에 인터넷 교보문고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사보시기 바랍니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또 이것도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요. 대변 무게가 높아질수록 이동 속도가, 그러니까 시간이죠.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 속도는 빨라지는 거죠. 예, 이동 시간이 짧아져요, 점점. 그래서 대변 무게가 40, 그러니까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 막 200 이렇게 되는데 200시간. 이거 아닌 것 같다. 시간은 분인가? 하여간 시간이네요. 예, 시간이 200시간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200g, 220g 정도가 되면 40g, 하루 반나절 정도면은 딱 대변으로 나온다. 또 대장암 발생수하고 대변량하고 또 비교해 보니까 신기한 게 대변량이 많을수록 대장암 발생수는 적어요. 근데 대변량이 점점 줄어들수록 대장암 발생수가 점점 늘어나요. 신기한 거죠. 그리고 R스퀘어가 0.78이에요. R스퀘어가 아니라 상관계수가 0.78이에요. 0.78이라는 이야기는 제곱하면은 7749, 한 50% 정도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대장암 발생 원인이.
네. 섬유소와 대변의 무게, 장내 이동 시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국은 사람들은 79시간인데 통곡류를 먹는 우간다 사람은 35시간,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또 영국에 살지만 섬유소를 혼합해서 먹이니까 또 줄어드는 거예요, 이동 시간이. 또 대변 무게는 증가를 하는 거죠. 거의 2배 증가하잖아요. 여기는 통곡류를 먹으니까 거의 4배를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용성 섬유소가 한 5배 정도 물을 머금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게 5배는 맞죠. 또 섬유소는 콜레스테롤의 장간순환을 줄여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제 소화관으로 담즙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섬유소가 없으면 그냥 다시 재순환하는 거예요. 거의 95%, 99%. 근데 섬유소가 있으면 흡착을 하기 때문에 제흡수량이 줄어든다는 거죠. 네. 또 실제로 섬유소를 먹여봤는데 플래시보 가짜 약을 먹었더니 혈청의 LDL이 0.8% 증가했는데 15g 정도 먹이니까 14.5%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약이라 생각하고 섬유소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또 지질 감소 효과를 위한 수용성 섬유소를 그럼 얼마 먹어야 되냐? 음식으로 먹으면 구운 콩은 100 내지 150g 정도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100g은 몇 개 정도냐, 콩알이. 보니까 대략 한 50개 정도? 콩 한 50개 정도 먹으면 돼요. 예. 네. 여기 이제 채식의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 보시면 볼 수가 있고요. 또 식이섬유와 또 혈당지수, 또 이게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다 이제 수용성, 또 불용성 해봤는데 수용성은 R값이 0.3이에요. 근데 불용성은 0.5죠. 그러니까 불용성이 더 효과가 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수용성은 채소에 많거든요. 또 불용성 식이섬유는 이제 그 곡류에 많아요. 견과류 이런데. 또 콩류. 거꾸로라던데. 아니에요. 수용성이 네. 수용성이 곡류에 많아서 양질의 식이다. 나도 지금 저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누가 바꿔주대.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예. 그럼 내가 원래 맞네. 예, 예. 원래 맞으신 거예요. 채소의 수용성이 많고 그렇죠. 곡류의 불용성이 많고 그런 예.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아니라고. 아니에요. 맞아? 예. 그래서 이제 셀룰로즈도 그렇고 총식이섬유 보면은 R값이 상관계수 값이 불용성이 제일 높아요. 0.58. 그러니까 혈당의 변화에 제곱하면은 6636, 한 35% 정도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얘가. 또 섬유소 섭취와 대사증후군 감소 보면은 식이섬유 섭취가 많을수록 대사증후군이 감소하죠? 염증도 감소해요. 비만도 감소하고. 또 이제 포화지방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비율을 보니까 이제 이게 불포화지방이죠. 세츄레이트가 이제 포화지방이고 이제 이게 높을수록 불포화지방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2.21 상당히 좋은 거죠. 아몬드. 땅콩도 1.49. 호두가 6.90이네요. 호두가 좀 오메가3가 많죠. 예, 그 다음에 쇠고기 0.09, 돼지고기 0.17, 우유 0.11, 버터 0.11.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개념에서는 상당히 안 좋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키즈 박사라는 사람이 뭘 계산을 해봤느냐면 포화지방에 대한 불포화지방의 양이 2.0보다 크면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아진다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낮아지는 거죠. 얘는 높아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래서 이제 동물성은 포화지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식물성은 포화지방이 적고 대신 단일 불포화지방도 많고 닭가 불포화지방도 많고 오메가6와 오메가3가 많아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뭐 예를 들어서 식용유를 드시겠다. 그러면 옥수수 기름이 오메가6가 많아요. 해바라기도 많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이제 3대1 내지 4대1을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현대인은 한 15대1 이렇게 먹어요. 오메가3가 3?
아니, 오메가3가 1. 오메가3가 1. 예, 오메가6가 3 내지 4. 이렇게 드셔야 돼요. 그런데 오메가6가 많으면 염증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많아져요. 염증 반응이 왜 중요하냐면 이 병원 같은 데 요즘 많이 찍고 그러잖아요. 다치고 이러는데 수술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염증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해서 사람들이 염증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식생활이 오메가6를 많이 있는 식생활을 주면은 면역세포들이 계속 염증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같은 데서도 식단을 짤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제일 딱 이상적인 거는 콩이에요, 콩. 예, 콩이 이제 4대 1 정도 되거든요. 여기엔 매우 작게 나왔는데 기름이라서 그런가? 콩은 이제 4대 1 정도로 나오는데 그렇고요. 현미유는 어때요? 현미유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현미유는 한 말 없어요. 예. 그래서 식물성이라고 좋다고 해바라기를 계속 먹거나 콩기를 옥수수를 계속 먹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무대뽀록은 식물이니까 좋다. 옥수수, 그 다음에 옥수수 기름, 올리브도 오메가6가 많아요. 조금이야. 예, 올리브유는 오메가6 조금. 예, 예. 아니, 오메가3에 비해서 많죠. 오메가3야 그게? 예. 그리고 오메가3가 많은 게 까놀라예요, 사실은. 예, 까놀라. 여기 뭐 유전자 조작했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영양학적으로는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은 까놀라유가 권장할 만한 이제 식품인 거예요. 예. 까놀라. 그러니까 올리브유도 한 1대 한 4, 5. 예, 근데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양이 적죠, 일단. 양도 적고 단가가 많아요. 단일. 한다 이거지. 네, 1대 3, 1대 4. 예, 이렇게 권장을 해요. 1대 4. 그게 맨날 나는 지금 걸려가지고 저거를 어떻게 그렇다면은 채식인은 정말 지방산 비율이 어떠냐 알아봤더니 이제 실제로 육식 선호, 보통 육식, 유란 채식, 완전 채식 해봤더니 평균 연령은 비슷하죠?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 4.59, 4.50, 3.6, 3.5 확실히 줄어들죠? 또 LDL은 2.9에서 2.14, HDL은 1.08에서 1.03, 0.96. HDL이 작아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쓰레기가 적은데 쓰레기 차가 많을 필요는 없잖아요. 또 포화지방은 49인데 39. 예. 단일 불포화 15에서 12. 닭가 49에서 44. 뭐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별 차이 없네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제.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섭취하는 음식량에 있어서도 이제 실제로 채식하고 비채식을 비교를 해보면 채식하는 사람들이 통곡류도 사실 많이 먹고요. 거의 2배 먹죠? 여기는 1점인데 0.6이고 과일도 많이 먹어요, 실제로. 채소도 많이 먹고 녹색 채소 많이 먹고 황색 채소도 비슷하네요. 감자는 적네요. 포테토 칩을 적게 먹어서 그러나? 그러겠죠? 예, 뭐 이렇게 돼서 실제로 영양소적으로도 이제 그 비타민유는 거의 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2.3, 2.1이잖아요. 2.1에서 2.3 많죠. 1.6에서 1.7 많죠. 비타민 E도 7.0에서 8.3이죠. 다 많아요, 비타민유가. 네. 칼슘도 더 많네요, 심지어는. 마그네슘도 더 많고. 철분도 더 많네요, 섭취량은. 네. 이거 다이어트 한 채식인과 비채식인, 뭐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채식인과 비채식인 거의 비슷한 패턴을 나오고 있고요. 또 신체 계측상에서도 이제 연령이 49, 50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근데 다른 건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유의한 걸 봐야 되니까 체질량 지수가 확실히 작고 허리둘레가 적어요. 80인데 76cm. 엉덩이 둘레는 별 차이 없죠. 또 엉덩이 둘레비분의 허리도 작고요. 혈압 안 좋은데? 예? 혈압은 채식이 왜 안 좋게 나오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유의하지가 않으니까 거의 차이가 없게 나오네요. 이게 채식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계란도 먹고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총 콜레스테롤은 여기 낮고요. 여기 유의도를 봐야 되거든요. 0.05 이하인 거에 이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저밀도 지단백, LDL도 적고요. 확실히 유의하죠? 유의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흥미로운 게 여기 백혈구수예요. 백혈구수가 6.41인데 얘는 5.60이에요. 유의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되면 네,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백혈구수가 많아진다. 이렇게 네, 추정할 수가 있고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혈관 확장력을 보면은 순환계니까 채식을 한 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이 기간이 증가할수록 혈액 흐름, 혈관 확장력이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거 요새 측정하더라. 일반 저거 하는데도. 아, 2년 그래? 하는데도 저거 혈관 확장력이 내가 A는 아니야. 나이가 있으니까. 네. B야. 네. B 쪽이. 혈관 확장력 있어 이거. 탄력. 저게 네. 탄력이라고. 예, 탄력성이 있으려면은 이제 불포화지방 섭취를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신축성이 있게 하려면. 결론은 이제 인체의 심혈관의 중요한 원인은 콜레스테롤 혈관 축적과 혈관 폐쇄예요.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섭취량 줄이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게 채식이죠. 왜냐면 채식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또 포화지방 함량도 적죠. 또 담즙으로 배설되는 콜레스테롤을 잘 흡착시켜서 배설도 하죠. 또 콩류와 견과류는 오메가3, 닭과 불포화지방이 풍부해서 혈소판 응집도 감소시켜요.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C, 다양한 비타민 U가 많고요. 파이토케미칼도 많고요. 또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엽산이 낮춰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들이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얘를 이제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됐고 참고문헌은 이렇게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